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자 이런 메시지 오죠? 저도 자주 옵니다. 월 105만원 유료 주식방 무료방으로 전환 이러면서 유도합니다. 여기서 관망해 보시고 성투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찍혀 있어요. 월 105만원 유료. 이거 뭐 몇백만 원씩 내는 데도 있어요. 저한테도 이런 거 자주 와요. 여보세요. 저요 힐링 여행자거든요. 왜 이러세요? 근데 뭐 힐링 여행자인지 아닌지 뭐 알아요. 무차별로 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초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혹해서 돈 벌 수 있나 보다 하고 과한 욕심에 이런 데다 돈을 내고 또 이런 그 종목 선정을 받아요.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한 달에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돈을 내고 무엇을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무료라 그러면 들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료인데 뭐. 그러나 이런 데는 무료가 없어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돈을 내야만 합니다. 하여튼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문을 닫으세요. 무료 인터넷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삼성전자 외국인이 오늘도 또 매수했습니다. 요즘 연 3일간 계속 매수했어요. 월요일 날은 참 많이 매수했다가 어제는 조금 매수하고 오늘은 또 다시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기관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가격을 보면 79,500원에서 8만원 정도 저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월 3일 날 공매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공매도 가장 많이 공매도 친 주식이 무엇이냐? 삼성전자예요.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세요. 단기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는 그런데 마음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단타치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가가 오르길 바라거든요. 그래야지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자꾸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그 종목, 그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을 믿고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실적, 주가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도 국내 탑10 중에서도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이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그런 거 매수하면 되죠. 그런데 전 세계적인 경쟁력 어느 회사가 더 강하냐 그걸 봐야죠. 자, 봅시다. 1년 동안에 주가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는 58% 올랐어요. 1년 동안. 카카오는 그거의 약 3배 141%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카카오가 몇 년간 네이버를 능가하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네이버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53%. 이것을 5년간으로 볼까요? 삼성전자 212%. 그러면 5년 동안에 3배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5년에 3배면 이게 어딥니까? 카카오는요 6배 이상이 올랐어요. 삼성전자의 2배 이상이 518%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155%. 그런데 10년을 놓고 보면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삼성전자가 332%면 4.3배, 4배 이상 오른 거죠. 카카오는 548%, 네이버는 682%. 그러면 7배, 8배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따라가는 SOXX 있죠? 국내에 새로 상장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게 10년 동안에 약 7.7% 상승했거든요.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지수가.
네이버가 지금 그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10년간 보면. 682%니까. 이런 걸 보면 카카오, 네이버 매수해야 되겠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률만 보면 안 되잖아요. 안정성을 봐야죠.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어디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 당연히 매수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종목, ETF가 아니라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단일 종목에 투자할 때는 안정성을 꼭 봐야만 하죠. ETF는 굳이 안정성을 안 봐도 되죠. 나스닥 100개의 종목에 투자하는 건데 S&P 500, 미국의 대형지수 500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체에다가. 이런 것은 굳이 개별 종목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ETF는 ETF 자체가 분산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전자처럼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안정성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스닥과 S&P 500,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 S&P 500의 2배예요. 그 사이가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죠. 오히려 나스닥 100에 가까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보다도 더 높아요. 수익률이. 자, 공매도 외상거래입니다. 외상거래를 했으니까 늘어났으니까 공매도했으니까 다시 언젠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매도를 치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공매도 덕분에 주가 싸게 살 수 있어요. 저가 매수 기회 아닙니까? 5월 달에 1등 약 6천억, 6,100억 삼성전자 1등으로 공매도를 쳤다 그러는데 6천억이면 이거 큰 돈 아니에요. 워낙 삼성전자 이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로 계산하면 약 340억 정도라 그래요. 하루에 서로 매도하는 것이 매도 매수가 수천억, 또 외국인 기관이 1조, 2조 막 팔아제껴요. 많이 팔 때는 조 단위로 이 매도가 이루어지는데 340억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매도를 했으면 다시 안 사도 되죠. 당연히 매도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예요. 안 사도 돼요. 그러나 공매도면 그것을 빌려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다시 외상거래가 됐으니까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매도 잔고 가장 많은 금액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외상을 많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공매도 전혀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매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줬어요. 보니까 86%, 기관이 12%, 개인이 1.6%. 그러니까 공매도는 얼마를 치든 간에 거의 아예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3분기부터면 1, 2, 3, 1분기, 또 4, 5, 6, 지금 2분기죠. 6월달까지 7월부터 예상이 되는 것이 7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주식의 가격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골드만삭스라고 있어요. 미국의 JP모건과 함께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이에요. 여기서 특히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7천 원 나왔습니다. 오늘 현재 8만 800원이죠. 그러면 10만 7천 원까지 가려면 약 32%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즘 보면 삼성전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 또 SK하이닉스 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적인 1, 2, 3위입니다. 그 다음 비메모리의 파운드리 TSMC 아시죠? 거기는 더 많이 떨어졌다가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TSMC는 5월 12일 날이 저가였어요. 최저. 삼성전자는 그 다음 날 5월 13일이 최저 가격이었어요. 5월 13일 날 78,500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78,500원, 거기에 비해서 88,800원이니까 완전히 바닥을 다진 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TSMC는 5월 12일 날 108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이것이 140달러였거든요. 고점이. 그런데 지금 TSMC의 목표 주가가 174달러에서 177달러로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118.51달러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에서 32%가 상승을 해야 되지만 TSMC는 약 49%는 반 아닙니까? 반이 더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러니 TSMC가 삼성과 TSMC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보는 이 비전 안목이 아니라 전 세계적에서 보면 TSMC를 더 성장성 있게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더 높아요. 현재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JP모건, 골드만삭스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초대형 투자 은행이고, 여기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2021년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이 반도체 수급난, 지금 계속 반도체가 모자르죠. 이 수급난을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도체 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주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앞으로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자동차,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고 이제 모빌리티로 이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동차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이 가전제품에도 TV, 세탁기, 냉장고에 그동안 안 들어갔던 그러한 고성능 칩들이 점점 많이 개발이 되고 점점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가전제품 비롯한 모든 전자제품에 점점 많이 사용되고 또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자율주행이고 로봇이고 뭐 드론이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2년간만 모자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자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에서 이번 발표해 보니까 1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00위권 내에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항상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 올해 시가총액 약 477조, 15위에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해 삼성전자 시총이 84%가 급증하면서 순위도 21위에서 15위로 6계단 상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은 거 아시죠? 매출은 더 적어요. 연간 매출 보면. 대신 영업이익은, 매출은 더 적은데도 영업이익은 훨씬 많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메모리 사업보다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이 훨씬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비메모리 파운드리에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삼성전자가 거기에 주력을 해야지 매출이 그만큼 배가가 됩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대만의 TSMC가 12위,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인텔, ASML, 네덜란드의 ASML이죠.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이러한 회사들이 순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당연히 미국이 절반이 넘는 100개 중에서 59개 회사, 그러니 100개 중에 약 60%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자세히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가총액의 거의 대부분이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S&P 500 ETF에 투자하고 또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100대 기업에 다 투자를 하는 효과가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적입니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더군다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중장년층이 만약에 투자를 하다가 투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고 또 근로소득 퇴직할 날은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위험하게 이 고상품, 고수익을 쫓아가다가 위험하게 여기다서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해보세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수익은 좀 떨어지더라도 첫째, 안정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이러한 ETF들, 또 국내 종목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삼성전자, 이런 것으로 꾸준히 모아 나간다면 정말 효자 상품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ETF들 10,000원대예요. 2차전지나 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10,000원, 10,000몇천 원이죠. 얼마나 쌉니까? 몇 년 후에 이러한 영상들이 2021년도에 나왔던 영상들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보세요. 그 몇 년 후에 지금 이 2021년도의 영상을 본다면 그때 가격이 11,000원, 13,000원, 12,000원? 야, 정말 쌌구나. 내가 저때 저 영상을 봤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할 겁니다. 제가 작년 봄에 삼성전자 말씀드렸을 때도 4만 원대 후반, 5만 원대에서 많이 횡보했었어요. 아유, 그때 샀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영상을 왜 이제 봤지? 똑같아요.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2021년도에 올렸던 영상들, 어떤 종목이 얼마였고 삼성전자가 8만 원, 어떤 종목이 얼마, 그거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야, 내가 왜 이제 이 영상을 봤나? 내가 3년 후, 3년 전, 5년 전에 이 영상을 봤다 그러면 내 재산이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면 어이구, 이렇게 불어났을 것 아니야? 이것이 주식의 역사입니다. 주식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생활에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